그 폐암의 병기라고 하죠. 폐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은 세계적으로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TNM 클래스라고 해서 몇 기냐를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참고를 하는데, T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투머, 크기가 얼마나 큰지 또는 주변 장지를 얼마나 침범을 했는지를 가지고 T를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거는 임파선이에요. 노드라고 하는 건데 임파선이 어디까지 전이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거는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타스타시스라고 해서 그 주변 폐에 전이가 되어 있는지 또는 뭐 뇌라든지 뼈라든지 다른 쪽 폐에 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TNM을 가지고 몇 기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1기라고 하는 거는 한쪽 폐에 국한되어 있고 크기가 작고 임파선 전이가 없는 경우를 얘기해요. 이런 경우는 아주 초기이기 때문에 수술만으로서 완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기라고 하면 크기가 그닥 크지는 않고 임파선도 아주 가까운 쪽에 조금 가 있는 경우에 주로 이제 2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는 수술적으로 치료를 한 다음에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3기라고 하면 우리가 3기를 A, B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3기 A까지는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3기 B 이상에서는 수술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항암치료, 방사선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3기 A라고 하는 거는 그 종양도 좀 크고 임파선 전이가 동측, 오른쪽에 폐암이 있다면 오른쪽에 있는 종격동의 임파절까지만 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3기 A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존적으로는 수술을 먼저 했지만 최근에는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한 후에 수술을 하기도 하고, 좀 진행이 덜 된 경우는 수술을 먼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3기 B라는 것은 임파선이 오른쪽에 암이 있었는데 왼쪽에 임파선까지도 가 있는 경우, 좀 많이 임파선이 진행된 경우에는 3기 B라고 하고, 4기는 주로 이제 늑막을 통해서 늑막의 전체에 퍼지거나 또는 다른 장기로 암이 진단 당시에 이미 진행된 경우를 우리가 4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 최근에는 또 이제 기존에 머리가 빠지는 이런 항암제 외에도 표적 항암제라든지 면역 항암제가 나와서 조금 더 항암 치료를 편하게 하면서 오래 살 수 있게끔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항암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병기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폐암이라고 하는 게 발생률로 따지면 4위 정도 되는 암이지만 사망률이 1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기 진단이 되지 않고 벌써 진단 당시에 사기인 경우가 거의 40% 내지 많게는 50%까지도 얘기하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않다고 해요. 정말 행운인 거는 우리나라가 의료보험도 싸고 의료 혜택이 참 많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이라든지 싸게 검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폐암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들은 CT를 찍어서 조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 생존율을 아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암의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술적인 치료가 있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암이 있는 주변의 일부 폐 조직을 절제를 하는 건데, 오른쪽에는 3개의 엽이 있어요. 상엽, 중엽, 하엽이 있고 왼쪽에는 상엽, 하엽이 있는데, 폐암의 기본 수술 단위는 엽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이면 한 3분의 1을 절제하고 왼쪽이면 왼쪽 폐의 반을 절제하는 게 기본적인 수술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진행된 폐암이 아닌 경우에 아주 초기에 발견이 되면 한 엽을 다 떼지 않고 일부 구역만 절제한다든지 쐐기 절제술을 이용해서 훨씬 적은 폐를 절제하고도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기본적으로 항암 치료라고 하는 거는 암이 조금 진행돼서 다른 데로 전이가 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피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암세포들까지도 잡아주기 위한 치료가 항암치료예요.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항암제를 맞으면 온몸에 있는 암세포를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고전적인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암세포만이 아니라 빨리 자라는 세포들까지도 공격을 하기 때문에 모근이라든지 장상피라든지 이런 빨리 자라는 세포들이 손상을 받으니까 머리카락이 빠진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미식거린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만으로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필수적이고, 폐암이 아까 생존율이 상당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만큼 좋지 않은 암이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항암제 중에서 제일 많이 개발된 게 폐암을 위한 항암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 항암제라든지 면역 항암제라든지 새로운 치료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생활을 편하게 하면서 장기 생존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술을 한 후에 이게 일부 그 주변에 남아 있다고 생각할 때 방사선 치료를 국소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못하는 경우에 수술을 대신해서 그 주변의 암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방사선 치료도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정상적인 부분은 손상을 덜 주고 암에만 손상을 주는 이런 치료가 많이 개발이 돼 있고, 그 외에도 아주 초기 폐암에 대해서도 수술 이외에도 그 냉동 치료라든지 고주파 치료라든지 다른 치료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치료 형태도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폐암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과 대략적인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우리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는 폐암 센터가 있습니다. 어떤 센터라든지 팀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과 간의 협력이거든요. 저희 폐암 센터는 자부할 수 있는 게 영상의학과, 호흡기 내과, 종양내과, 방사선 종양학과, 핵의학과 등 병리학과 이런 과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폐암에 대한 그 환자 상의도 하고 같이 컨퍼런스도 하면서 어떻게 치료를 할지를 같이 공유를 잘 하고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흉 다한증에 대해서는 흉부외과에서만 얘기를 했지만 이번 폐암 편에서는 각 파트에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폐암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폐암센터의 특징은 간 유리 음용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조기암 발견 그리고 조기암 치료에 대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